인스타로 보신 분들은 조금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연애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랑 한 번도 좀 이런 소통을 해본 그런 콘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시작해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애를 정말 못하고요. 그래도 약간 재미와 조금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의 술을 곁들인,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약간 병맥주 좀 좋아하는 파예요. 너무 맛있군요. 근데 시작 전에 약간 참고하면 좋으신 부분이, 저는 MBTI가 ESTP예요. 조금 강해가지고 좀 이성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무무를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길고 비슷한 내용인 것도 많고 해서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거 보니까 저도 막 도파민이 도는 거예요. 덕분에 이번 영상 촬영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같이. 첫 번째 분 질문인데,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의 존재는 알아요. 연락해보면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는데 뭐라고 연락을 보내면서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의 존재는 안다면 이게 인스타 마팔은 돼 있다 이런 말인가? 근데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은 저는 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잘해보고 싶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좀 호감이 좀 확신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다 하면은 저는 좀 이어나가려고도 노력을 하고, 계속 그걸 멀리서 보고 있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다, 그냥 먼저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냥 스토리 답장? 스토리 답장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과감하게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스타 스토리도 잘 안 올리고 뭔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마팔이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뭐 DM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자연스러운 애초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제일 무난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보자마자 제 구독자분이신데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었던 게,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도 될까요? 그분은 애인이랑 6년 만나고 있대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남성분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제 구독자분도 이거는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구독자분이 더 마음에 들었으면은 만났겠죠, 헤어지고. 근데 아니잖아요. 6년이란 시간이 무슨 짧은 시간도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그쪽 여자친구분까지 알게 되면은 상황만 더 곤란해지실 것 같아서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 좋아할 때는 진짜 그 울타리 안에만 있어서 그 사람밖에 없는 기분이 들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그 울타리에서 조금만 나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나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 구독자분이랑 만날 때도 다른 여성분한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일단 그 두 분은 커플이기 때문에 서로를 조금 믿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구독자분은 남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만 엄청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남자 만나야지, 이 사람보다 좋은 남자 만나야지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서 더 못 벗어나거든요. 오히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호감 있던 남자랑 썸이 끝난 지 5, 6개월이에요. 그냥 끝일까요? 썸이 끝난 지 5, 6개월? 사실 이거는 진짜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예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거의 7, 8개월 만에 재결합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7, 8개월 동안 연락했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제 길에서 마주쳤는데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하고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좀 대화하다 보니까 기억이 다시 좀 좋게 바뀌고 해서 잠깐 만났다가 또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썸이 끝난 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남성분이 애매하게 행동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서로가 그냥 그만큼의 시너지가 안 나왔다거나, 그때 끝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정말 만약에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다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해보고 싶다, 지가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다 하면은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최선을 다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끝까지 좀 최선을 해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만약에 생각이 계속 났다 하면은 한번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장쳤던 사람이 연락하지 마세요. 또 어장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별했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되게 1차원적인 질문이다, 이거는. 다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떤 다시 만남을 원하시는 거지? 오래 만나는 걸 원하시나? 근데 그 처음대로는 절대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서로의 그 첫 모습만 생각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재결합 정말 많이 해보고 정말 많이 잡아보고 제가 정리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을 잡았던 이후에 그 사람을 좋아했던 그 감정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저는 잡았는데 서로의 그 첫 모습만 생각하고 사실 이것도 그 전이랑 똑같은 말인 게 미련이 남았다면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애매한 미련이면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술 마시고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은 만날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연락하고 싶고 이런 연락은 사실 가짜 그림인 것 같고 정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건강한 연애였다라고 자기가 판단이 든다 생각이 들면은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연락해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연락해서 막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아니라고 하면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23살의 첫년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23살의 첫 연애가 왜 어때서요? 꼭 20살에 첫 연애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찍 연애를 하면은 좋은 점은 좀 더 사람 보는 눈이 빨리 키워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더 못 소리신 분들도 많은데 충분히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 외로워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자기가 그만큼 연애가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그냥 굳이 막 나 연애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소리해 막 이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런 걱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냥 만나는 거지. 그냥 연애하는 거고. 그게 어려울 순 있어요. 어렵긴 해요. 근데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게 막 이상한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만의 템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정말 일절 안 하셔도 됩니다. 상대의 과거가 자꾸 신경 쓰이는데 과거니까 신경 안 쓰는 게 맞겠죠? 약간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 게 과거가 전에 만났던 애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 애인에 관한 거면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전 애인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 상처받는 거는 나 자신 그 중간에 끼어있는 나인 것 같아요. 그걸 왜 신경 쓰게 해요? 그런 건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부터 조금 약간 썸인 내용도 있다. 제 이상형의 사람이 같은 과에 거의 모든 수업 때마다 만나지만 일절 친분은 없어요. 어떻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근데 좋겠다. 이상형의 사람이 같은 과에 있다면 진짜 그 수업 갈 때마다 엄청 설렐 거 아니에요. 그런 기분 느껴보고 싶다. 근데 전 일절 친분이 없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같은 과의 모든 수업 때마다 만난다는 것 자체가 친분 아니에요? 그 학교 가기 전에 쪽지 다 미리 써놔요. 번호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인스타 아이디도 많이 적더라고요. 연락 달라고 라고 이제 멘트 적어서 끝나고 나갈 때 주고 가는 거죠. 설렌다. 왜 내가 설리지? 그게 제일 좀 매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한테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뭔가 나도 이 사람이 궁금한데 싶으면은 그 사람 연락이 올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뭐 연락이 안 오겠지만 근데 그래도 제일 서로 안 민망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진짜 열받는다.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서 인스타를 물어봐서 연락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제대로 연락한 건 3살 정도고 얼굴을 만나서 잠깐 본 게 다인데 연락을 남친 마냥 잘해줄 때가 있다가도 또 다른 날이 텀이 되게 느려요. 이거는 무조건 어장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100% 어장이에요. 이거는 왜 잘해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여자친구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책임지는 관계는 갖기 싫으니까 구독자분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구독자분이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서 인스타를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럼 먼저 물어봤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더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구독자분은 100% 이 남자 연락을 하면은 다 잘 받아주셨을 것 같고 얼굴을 만나서 잠깐 본 거라고 했잖아요.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카페 간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잠깐 본 거면 뭐 약간 공원 같은 데나 아니면 산책 같은 거? 그런 거면은 전 무조건 어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또 만약에 연락 끊으시잖아요? 또 엄청 잘해줄걸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인 스타일이고 너무 이상형이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이상형인 사람이 나한테 약간 남자친구 마냥 잘해준다고 생각하면은 누가 싫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기억이 되게 진하게 남을 텐데
근데 그게 진짜 독이에요, 본인한테. 또 기다리게 되면은 나만 미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진짜 힘든 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썸을 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다 애매한데 이 관계가 끝나면은 본인만 진짜 힘들어요. 뭔가 이별한 사람 마냥. 본인도 그냥 즐겨요. 이 사람 되게 내 스타일이고 내 이상형인데 연락 왔네? 그래서 연락하고 또 연락 안 보내면 그럼 나도 안 봐야지? 하면서 그냥 똑같은 스탠스로 가는 거예요. 본인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랑 이제 또 잘 해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똑같이 해주면 돼. 그다음에 축제에서 마주친 다른 단과대 남자분이 있는데 인스타 말팔도 못했고 축제 끝났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같은 학교인 거 아닌가? 뭔가 에타 이런 거에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학교를 엄청 열심히 돌아다닌다든지. 근데 저 같으면은 그때 마팔 했었거든요. 왜 마팔 안 했어요? 아 내가 다 아쉽네? 에타 같은 데 올려봐요. 거기 지나갔던 어떤 남성분 너는 그 특징 같은 걸 말한다든지. 당사자는 몰라도 그 친구들이 야 이거 너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에타에 올라온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에타에 올라온 거를 보여줘가지고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빠른 게 에타 같은 데 올리는 게 그래도 뭔가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 과 건물이나 그 과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면은 물어보는 거죠.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생각이 난다면은 이렇게라도 해봐야죠. 아 근데 진짜 열받아. 이거 진짜 보자마자 열받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제일 친한 여사친이 있는데 이것부터 말이 안 돼. 게시물에 같이 찍은 사진이며 얼굴 맞대고 있는 사진이며 다 있는데 예전 사진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여사친은 남자친구 전 여친이랑 짱친?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왜 이렇게 가지가지 한다. 아니 뭐 그래 뭐 얼마나 친한데 뭐 친구가 걔밖에 없대요? 아니 뭐 이런 남의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전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신경 쓰게 만들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을 아니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사친이랑 얼굴을 왜 맞대고 찍지? 난 내 남사친이랑 얼굴 맞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 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그걸 왜 올리지? 그 만약에 찍었다 쳐요. 그냥 100번, 그냥 1000번 양보를 해서 찍었다고 쳐. 근데 그거를 왜 올리냐고? 왜 올려? 올릴 사진 그렇게 없어? 아, 그럼 걔랑 사귀라고 하지. 왜 나랑 사겨? 예전 사진이라도 말해요. 그거는 예전 사진이면 내려도 되지 않나? 예전 사진이라 말을 못하겠다는 말은 예전이잖아. 이런 식으로 멘트한 건 설마 아니죠?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도 잘못인데 여사친이 남자친구 전 여친이랑 짱친 이건 무슨 관계성이야? 근데 이건 진짜 전 여친도 짜증나겠다. 두 분이 사귀시지 왜 남한테 피해를 이렇게 많이 주고 계시지? 너무 열받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해도 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내 기준에서 선을 넘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는 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그럼 내가 너 때문에 땡땡이랑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남자친구가 헤어지세요. 이건 그냥 안 맞는 거고 그걸 굳이 배려해줄 필요 없고. 근데 만약에 너무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마음 닿을 때까지 만나봐요. 어차피 헤어지면은 또 본인만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현재 3년 동안 장거리 연애 중인데요. 요즘 따라 제가 투정도 부리게 되고 말 안 해도 알아줬으면 좋겠는 어거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하지만 모두 입력해야 출력하는 정도라 답답하네요. 이럴 때 남친구를 눈치 빠른 도우너로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원래 연애를 하면은 뭔가 원래 단단한 사람이어도 남자친구 앞이든 여자친구 앞이든 조금 느슨해지고 싶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서로한테 조금 어느 정도는 기대고 싶은 관계니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말 안 해도 남자친구만큼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너무 아는데 근데 남자친구도 그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도 그날 자기의 일이 있었을 거고 일상이 있었을 건데 그거를 다 자기 감정 무시하고 구독자분의 마음까지 헤아릴 정도로 엄청난 연상이거나 아니면 그 정도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짜증내도 부모님이 다 받아주지 않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약간 억지다 싶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사실 자기도 지금 지치고 자기도 지금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뭔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투정 부리고 뭔가 이렇게 뚱해지고 하면은 서로 지치게 되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눈치 빠른 사람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서로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관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는 절대 전화로 말하지 말고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말도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 어떠냐? 나는 사실 너랑 좀 3년 동안 장물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노력할게. 너만 노력해라. 이렇게 또 하지 말고 같이 노력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좋게 받아들여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말을 예쁘게 하고 대화가 잘 되면은 결과가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알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알려줘야죠. 다 말해줘야죠. 그것도 잘. 내 남친의 모든 것이 완벽한데 입냄새가 난다면 손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입냄새가 나는 거면은? 근데 입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심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가까워졌을 때 심한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도 심한 거면은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강청결제랑 치약을 사줬었어요.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입냄새가 조금 난다고 저는 느꼈어가지고.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다 완벽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헤어지기가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찾아봤죠. 이제 입냄새 제거에 좀 도움이 되는 치약 같은 성분이나 그런 이제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있어서 그거를 기분 안 나쁘게 줘야 되니까 치약 다 써가지 않아? 이거 쓸래? 나 이거 요즘 많이 사가지고 쟁여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대학교 입학해서 개강 파티 날 첫눈에 반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가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 같은 과 친구고 저랑 성격, 생활 루틴도 정반대고 이성관계도 복잡한 친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돼요. 대학교 입학해서 개강 파티하고 첫눈에 반한 거면 지금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지난 거잖아요. 적어도.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진작에 이미 다 말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격, 생활 루틴이 정반대고 이성관계 복잡한 친구는 시작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로 근데 또 3개월 동안 좋아했다고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저랑 성격, 생활 루틴도 정반대고 이성관계도 복잡한 친구라 이건 정말 길게 말했는데 좋아하는 거는 그냥 첫눈에 반해서 짝사랑 이게 끝이잖아요. 만남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성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같은 과 친구라고 하니까 친하게만 지내봐요. 그리고 옆에서 봐요. 그냥 내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1년도 안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옆에서 지켜보고 내가 생각할 때 얘랑은 정말 좀 다른 느낌이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조금 이성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이렇게 뭔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막 이성적으로 뭔가 이거는 오히려 상처만 받고 끝날 것 같아요. 같은 과 친구라고 하니까 또 계속 마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나만 불편할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친한 친구? 친한 과 친구 정도로만 가까워지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이상형을 정말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연애 가치관, 외적, 내적 이상형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외적 이상형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80 이상이신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60대 초반인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성적인 끌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무쌍 아니면 속쌍을 좋아하고요. 내적 이상형은 어리바리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좀 확신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이상형처럼 생겨도 고민이 되게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면은 좀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연락을 매 순간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헷갈리게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좀 아껴주고 저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제가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좋고 그 가치를 서로가 좀 높여주는 관계를 좀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연애 가치관인 것 같아요. 네, 민망하네요.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본인이 제일 1순위여야 되고 뭐든 마음 가는 대로 하셔라.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이랑 어떤 관계였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상황적인 고민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저는 그냥 조금의 참견 정도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고민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 저는 자러 가볼게요. But I can't rely on you. Doesn't matter what I do.
say